네, 안녕하세요. 고품격 채널 포렌카입니다. 오늘은 요새 나온 차량은 아니고 일본 토요타 캠리 차량에 대해서 좀 국내에서 좀 생소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보는 시간 좀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여기 준비해뒀고요. 아직 저예산 채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번호판 같은 거 좀 이렇게 가려놓은 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바로 이쪽으로 좀 따라오실게요. 일단 토요타 2017년식에 나왔던 캠리 차량이고요. 여기 이제 겉에 테두리 파란색인 거는 이제 하이브리드를 뜻해요. 그리고 지금 엑셀이 지금 국내에 들어왔던 모델 중에서는 이제 풀옵션 차량에 해당을 하는데 지금 뭐 헤드라이트나 이런 거는 지금 다 풀 LED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은 왼쪽 오른쪽 앞엔다 쪽에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각인이 지금 되어 있는 모습 이렇게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로 오시면은 뒤에는 이제 디자인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한 바퀴 한번 쭉 둘러보고 실내로 들어가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일본 차만의 특성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좀 타본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으로 와주세요. 지금 차량 이제 문을 열 때 그냥 키를 소지하고 있으면 안에 손만 넣으면 이렇게 바로 열려요. 네, 바로 열리고 여기 터치 한번 해주면 다시 이제 닫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차량 안에를 잠깐 보시면은 17년식이면 사실 이제 뭐 현대차에서는 아이즈 그랜저 이렇게 좀 나왔던 시점인데 이렇게 좀 되게 투박해요. 투박하고 이쪽을 좀 찍어주세요.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투박하고 어떤 실험 정신이 있는 브랜드는 아니다 보니까 그냥 타기에는 뭐 무난하지만은 어떤 처음 구매자가 이제 살려고 할 때 좀 이목을 끄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조금 확실히 좀 부족한 브랜드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고, 장점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얘가 이제 10만 킬로에 거의 한 7, 8년 정도 된 연식인데 이런 옆구리 같은 게 이제 그대로 있어요. 터지지도 않고 어떤 주름이라던가 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내구성이 좋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 위쪽이나 이런 데에도 지금 원래 막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 이제 좀 자글자글해지고 갈라지고 이럴 식인데 그런 것도 조금 없는 모습, 이런 게 조금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문 쪽 잠깐 보실게요. 문 쪽은 이제 뭐 여기나 여기까지는 이제 가죽으로 좀 감쌌고, 일본차 특징이 이제 요런 좀 스티치 같은 게 옛날 방식일 수도 있지만은 되게 좀 렉서스 같은 데도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좀 이쁘게 보시는 분들 계시고 노티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뭐 여기까지는 다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 여기는 이제 그냥 다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고, 제가 타면서 좀 느꼈던 거는 지금 이런 버튼 같은 부분들이 저희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요 연식에만 해당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크롬 도장을 또 해놓고 이렇게 보기엔 예쁜데 자꾸 손이 가는 구조다 보니까 좀 많이 까져요. 근데 이제 요런 친구들은 여기도 이제 다 플라스틱이고 해서 감성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손이 몇 번을 가도 전혀 뭐 페인트가 벗겨진다거나 원래 신차 상태 그대로 해서 좀 내구성이 좀 떨어질 만한 행동을 안 하는 브랜드다. 이렇게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뒷좌석으로 잠깐 넘어오시면은 뒷좌석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뒷좌석도 이제 뭐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 뒷좌석의 이쪽 부분은 플라스틱을 썼어요. 앞에는 이제 뭐 가죽으로 감쌌는데 요거는 이제 어느 브랜드나 이제 뭐 원가 절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역시 조금 시트나 이런 거는 앞좌석하고 거의 동일하고요. 뭐 큰 뭐 어떻게 뭐 설명드릴 거는 없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배터리 시스템 조금 냉각을 시켜주는 통풍구가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홀을 뚫어놨고, 지금 요 17년식 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엔진 타입도 있어요. 이제 하이브리드도 있고 일반 엔진 타입도 있는데, 일반 엔진 타입에는 이제 저 구멍이 좀 안 뚫려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뒤에 디자인도 잠깐 보시면서 트렁크 쪽으로 잠깐 넘어오면, 트렁크는 뭐 이렇게 뭐 자동형이나 이런 건 아니고 다 수동으로 넘기셔야 되고, 여기서 잠깐 국산차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면
일본 브랜드가 특히 이런 뭐 소재나 이런 게 사실 조금 싼 소재를 써요. 국산 뭐 현대차, 기아랑 비교를 해도 조금 퀄리티나 마감 부분이 조금 떨어지고, 실제로 여기 위쪽으로 조금 보시면은 이 위쪽에도 지금 마감이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감재를 쓰진 않고 그냥 철판 그대로 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렁크적인 마감은 국산차가 훨씬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속으로 탑승해 주셔서 또 마저 찍어 보실게요. 그 다음에 지금 키도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심플해요. 또 가볍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요 키에서도 볼 수 있는 게, 토요타는 처음 만들었을 때 그 그대로를 좀 유지하는 쪽의 방향성으로 가는 자동차 브랜드예요. 보시면은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고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싸구려 같기도 하고, 근데 요것도 이제 고무가 아니고 약간 플라스틱 느낌의 그런 느낌인데, 해지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뭐 크롬 도장이 벗겨진다거나. 그래서 원래의 그 느낌 그대로 가는 브랜드다, 이렇게 저는 조금 봤고, 전에 소나타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핸들 가죽도 보면은 요 정도 연식 되면 이제 사실 좀 많이 벗겨질 법도 하고, 아니면 벗겨지기 전에 이게 엄청 막 광이 나고 윤이 나다 이제 벗겨지는데,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예, 이제 요게 이제 순정 핸들 가죽인데 굉장히 짱짱하고 뭐 광이 특별히 나고 좀 있으면 벗겨질 것 같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적인 브랜드면서 따라오는 단점은 이제 옵션이 이제 국산차 대비해서 요때 연식이 굉장히 좀 안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이제 엉덩이 열선 정도만 이제 좀 켤 수 있는 정도. 근데 요것도 이제 버튼식이 아닌 이제 이렇게 위로 제꼈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아무래도 버튼으로 눌렀다가 하는 거에 대한 좀 내구성을 조금 더 길게 좀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에코 모드는 누르면은 이제 연료 효율을 좀 향상시키는 거, EV 모드는 이제 배터리로만 갈 수 있게끔 하고,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내연기관을 자동으로 작동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핸들 열선은 따로 없고요. 실내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단점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시트가 이제 뭐 타공이나 이런 건 없어서 아시겠지만은 통풍은 없어요. 통풍은 없고, 사실 요 정도 차급에 판매를 한다고 하면 시트가 조금 불편합니다. 지금 이쪽 찍어주시면은, 보통의 이제 소나타나 그 이상급의 그랜저는 여기 쪽에 이 무릎 안쪽을 이렇게 딱 받쳐줄 만큼의 이렇게 좀 시트가 좀 돌출돼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딱 요 앞에서 끊겨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그러니까 시트 자체가 약간 요새 나오는 트랙스나 엑센트 정도의 기장이에요. 딱 여기만 기장이 이렇게 되고, 앉았을 때 뭐 이렇게 좀 안아준다거나 이런 느낌은 조금 부족한데,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근데 동급 국산차 대비해서는 좀 시트가 불편한 건 맞아요. 불편한 건 맞고, 페달은 이제 오르간 형식이 아니고 일반 이렇게 밟았다 뗐다 하는 형식,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탑재가 안 돼 있고요. 전방 좌우 센서, 뒤에 4개 센서는 총 6개 들어있고, 풀옵션 모델이다 보니까 뭐가 다르냐, 일단 여기 썬루프가 있습니다. 예, 썬루프는 파노라마는 아니고 그냥 일반 썬루프로 이렇게 조금 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게 지금 센터페시아도 보시면은 굉장히 투박스럽고, 풀옵션에만 지금 여기 JBL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버튼 같은 것도 보시면은 이제 뭐 딱 보기에도 처음 소비자의 눈을 사로잡기에는 좀 투박한 디자인인데, 이렇게 눌렀을 때 이제 운전자가 이제 바로바로 눌러야 되니까 이제 조금 버튼을 좀 크게 해놨다는 거. 그리고 소재 자체들이 다 이렇게 오래 손이 탔다고 해서 까지거나 이런 느낌의 소재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칭찬하고 싶은 거는 그 토요타 차량도 마찬가지고 혼다 차량도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의 일본 차량들이 이게 운전자가 이제 손이 좀 많이 가는 그런 손이 많이 가는 데가 이렇게 소재에 굉장히 그런 데만 소재에 좀 신경을 써요. 이게 핸들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은 이 기어봉도 사실 뭐 이렇게 좀 비싸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런 가죽에도 이렇게 까지고 이런 게 조금 흔하거든요, 국산 브랜드는. 근데 이런 것도 좀 마감이나 쓰이는 이런 가죽의 소재, 이런 게 좀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컵홀더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뗐다 붙였다가 할 수 있고, 뭐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 이거 콘솔 박스 잠깐 보시면은 뭐 요 정도 크기 사이즈로 나오고 있고요. 얘는 지금 이렇게 연장이 돼요. 근데 이 연장이 되는 게 단점이 뭐냐면, 연장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레일이 하나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잡소리가 나요. 그래서 잡소리가 나는 거는 좀 단점이고, 요런 것도 이제 조금 스무스하게 내려갈 법도 한데, 그냥 이렇게 조금 짜증이 좀 나게 다칩니다. 좀 얘 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의 다치는 느낌 볼 수 있고, 밑에 쪽에 다시방도 뭐 깨끗해요. 깨끗하다기보다 뭐 공간적인 측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냥 뭐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무 스티치가 이 정도로 조금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랑 이쪽 부분은 이제 좀 가죽으로 감쌌고, 이 위쪽 부분은 이제 플라스틱 소재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 소재 같은 경우 잠깐 살펴보시면은 국산차보다 조금 떨어져요. 이렇게 뭐 에폭시 같은 느낌에 이렇게 폭폭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천으로 덧대놓은 느낌이고요. 그 정도로 실내를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파워를 걸면은 처음에 엔진이 시작이 안 돼요. 엔진 시작이 안 되고, 그냥 일반 이제 이 상태로 구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PD님이 일단 안전벨트 잠깐 매주세요. 제가 잠깐 들고 있을 테니까 안전벨트 매주시고, 지금 안에 보시면은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투박한 디자인인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배터리를 회생제동하면서 충전하는 구간, 요 1단계 구간까지는 가급적 이 차량이 EV를 써요. EV를 쓰고, 이 구간을 넘어가는 구간은 내연기관을 같이 구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가운데 있는 거는 엔진이나 배터리 흐름도를 보여주는 장면이고, 위에서부터 보면은 속도계랑 415km 갈 수 있다. 근데 지금 요 차량이 지금 한 62, 3리터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거의 가운데에서 조금 더 차 있어요. 그래서 엔코에서 넣으면 한 8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절반 조금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415k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풀로 충전하고 절반 조금 안 되게 타면서 평균 연비는 19.6km/L 좀 나오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흐름도 있고, 요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운행을 지금 해볼 건데, 제가 일단은 타면서 조금 느꼈던 거는, 많이들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게, 브랜드가 이제 아무래도 토요타 하면은 좀 신뢰성이 있다, 내구성 좋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현대차 기아보다 원가 절감이 이 친구들이 더 잘해요. 적극적으로 하고, 실제로 제가 뭐 K5라든지 소나타 같은 것도 이제 문짝을 좀 한번 뜯어보고, 캠리도 뜯어보는데, 국산차들은 이제 마감을 이제 한 번 더 덧대요. 이 완전 외판에서 그 외판에 떨지 말라고 이제 데드너를 칠해 놓는 그 구간에 한 번 더 마감을 해 놓는데, 얘네는 그냥 비닐로 씌워놔요. 비닐로 씌워 놓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천장 소재라든가 아니면 내장재 뭐 이런 거 조금 확실히 원가 절감은 강력하게 해요. 근데 그럼에도 이 차량이 글로벌적으로 1위 판매량을 갖고 신뢰성을 갖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현대차 기아가 추월하지 못했던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파워트레인의 내구성이에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많이 만족을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17년식 캠리까지 나온 차량에 탑재되는 하이브리드 엔진은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엔진 타입은 애킨슨 사이클이 적용된 간접 분사 엔진이 딱 요 연식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18년식 이후에 들어가는 캠리는 이제 듀얼 포트의 간접 분사와 직분사를 혼합해서 환경 규제에도 대응을 하고 출력 면에서도 조금 더 보완을 하는 엔진으로 새롭게 좀 적용이 됐는데, 오너 평가들을 조금 보면은 뭐 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직분사다 보니까 더 시끄럽다 이런 게 많아요. 직분사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고압에 연료를 뿌려서 직접 분사를 통해서 좀 연소 효율이 좋고 열 효율이 좋아서 출력이 향상되고 연비가 향상되는 것이 장점인데, 단점이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압축된 실린더 안에 이제 연료를 직접 분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료 펌프 소음이 있다는 거, 그리고 폭발 압력이 세기 때문에 출력이 좋아진 만큼 진동과 소음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 요렇게 조금 단점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 차량을 더욱 추천드리는 게, 이 차량은 이제 간접 분사 엔진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조용하기도 하고, 사실 제가 타보기에는 옛날 차가 좋은 것 같아요. 뭐 환경규제 대응이라던가 그런 거에 있어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도 간접 분사 엔진을 썼던 뭐 뮤 엔진이라던가 그런 TG 그랜저에 들어가는 엔진은 굉장히 조용해요. 굉장히 조용하고 내구성도 좋고, 근데 어떤 출력이나 환경 규제에 대응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가솔린 엔진에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이 직분사 엔진을 만드는 메이커에 따라서 좀 특징들이나 소음이 조금씩 다른데, 이 엔진은 어쨌거나 간접 분사 엔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다. 엔진의 필링이나 회전 질감도 사실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뭐 모터를 구동하거나 이런 느낌, 모터랑 엔진을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다 보니까는 굉장히 또 조용하고 엔진이 켜졌는지도 잘 모를 정도의 어떤 그런 소음 성적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뭐 몇 단 변속기 이런 게 아니고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서 뭐 RPM 변화도 크지 않아서 조금 더 즐거운 드라이빙이 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 방전이나 충전이나 좀 똑똑하게 그 상황에 맞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 그리고 요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 아시겠지만은 토요타가 이제 옛날부터 이제 특허내놓고 본인들만 이제 만들었던 그런 시스템이고, 그 특허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현대차 기아가 이제 병렬형으로만 이제 승부를 보는 그런 구조로 지금 또 가고 있는 시장이고요. 소음 부분은 엔진 쪽은 이제 그 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행에 있어서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 같은 경우는 혼다도 그렇고 토요타도 그렇고 현대차보다는 떨어져요. 네, 요거는 자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동급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 차량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 근래 나오는 현대 뭐 아반떼 CN7 보다 조금 조용한 수준이에요.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 같은 거 조금 조용한 수준이고, LF 소나타 뭐 DM8 LF DM8 소나타랑 비교해서는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만족스러운 거는 아무래도 이제 EV로 구동할 때 이제 엔진이 조금 안 돌아갈 때 조용하다는 거, 그 정도가 이제 좀 정숙성 면에서 좀 만족스러운 것 같고, 나머지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토요타 차량의 장점은 키나 아니면 뭐 내장재나 파워트레인도 마찬가지로 그 처음 나왔던 컨디션을 그대로 좀 유지하려는 성향이 커요. 그렇게 만들고, 장고장이 날 법한 것들은 아예 넣지를 않습니다. 최근에는 넣었지만 이때 연식만 해도 EPB가 없어요. 그래서 오토홀드가 없고, 그 다음에 뭐 전방 센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핸들 보조 장치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완전 그 옛날 아날로그 방식의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에 비해서 진보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또 체결을 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가 장점이고, 단점은 소비자가 조금 보지 못하는 곳에서 느끼기 좀 힘든 부분에서 과감하게 원가 절감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다. 도어 방음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내장재 소재, 그 다음에 트렁크의 내부 감싸는 거 등등 해서 현대가 그런 거는 확실히 조금 더 잘한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 좀 많이 그렇게 판매가 안 됐던 차량이기도 하고, 사실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이 친구가 많이 딸렸어요. 그 17년도 당시에 풀옵션 기준으로 이 캠리가 4천만원 정도에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이면 옵션 좋고 디자인 좋고 상품성 좋은 뭐 국산차를 많이 구매를 했죠. 근데 지금에 와서 중고차 가격이 지금 17년식, 16년식, 15년식 요 7세대 캠리거든요. 7세대 때 페이스리프트 됐기 때문에 뭐 7.5세대 이렇게 부르는데, 가격 형성이 한 1000만원 중반대, 중후반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 가격대로 이제 맞춰서 보신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승차감 같은 부분은 그냥 사실 뭐 도드라지는 부분은 없고 되게 말랑말랑해요. 혼다가 추구하는 좀 스포티함과 딱딱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굉장히 좀 말랑말랑한 모습의 서스펜션과 승차감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실제로 이 차량이 2500cc의 이제 모터가 탑재된 하이브리드인데, 공차 중량이나 이런 거 비교해서도 cc, 그러니까 배기량이 낮은 정도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빠릿빠릿하게 치고 나가는 성향은 아니에요. 연료 효율 중심의 세팅이고 에킨슨 사이클이기 때문에 어떤 고토크, 고마력보다는 연료 효율에 좀 정조준이 되어 있고, 그래서 뭐 풀악셀을 밟거나 아니면은 쫙 뭐 어떻게 추월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렇게 좀 경쾌하게 나가진 않아요. 다만 일반 내연기관 또는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방식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정숙한 파워트레인이 정말 장점이다. 네, 요렇게 저는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요 차량을 이제 구매하시는데, 아니면은 또 중고차로 고려하시는데 제가 추천드릴 만한 분들의 성향은, 첫 번째, 그냥 고장 안 났으면 좋겠다. 파워트레인이 물론 점화 플러그나 코일 같은 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갈아야 돼요. 갈아야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요 차량은 또 이제 다 배터리나 이런 걸로 구동하기 때문에 외부 벨트가 없어요. 예, 아까 뭐 냉각수 워터펌프라든지 아이들 분리, 그 다음에 뭐 그런 댐퍼 분리, 요런 거에 같이 돌아가는 겉벨트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노후 차량에서 나타나는 뭐 끼리릭 뭐 갈매기 울음소리 증상이라던가 요런 게 없어요. 요 차는 없고, 내구성이 검증된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일본 차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거 다 미워요. 사실 굉장히 원가 절감 심하게 하고 하는데, 이 심장만은 믿을 수 있게 또 제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 드라이빙을 함에 있어서 좀 내구성과 신뢰도,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나 최적화가 잘 돼 있고, 좀 밟으면 그 느낌대로 나가주는 그 최적화가 잘 돼 있는 차량을 원한다 하면 이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사시는 거 강력 추천드리고요. 나는 조금 정숙성이나 이런 것도 따지고 노면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실내가 좀 이뻐야 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국산차를 조금 더 추천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것 같고, 다양한 차량을 좀 리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신생 채널이기도 하고 저예산 채널이라서 제가 지금 차량 수급을 보통 이제 지인 차량이나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 채널을 보시고 좀 마음에 드셨다 하시면은 차량을 이렇게 조금
같이 찍고 또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는 시간 마련해 주신다면 구독자 여러분들 통해서 제가 상품권 2만원 이렇게 지금 또 증정을 또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토요타 7.5세대 17년식 캠리 모델은 여기서 리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또 뭐 바꿔야 될 점이나 조금 지적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좀 남겨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